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를 외치며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는데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긍정의 덫에 갇혀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한 스푼 이세마입니다. 오늘은 데니스 뇌르마르크와 아네르스 포그 앤센의 책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활동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짜 노동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긍정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거예요. 과거 서구의 1970년대는 비판과 저항의 시대였습니다. 브레지어부터 핵무기까지 모든 것에 아니오를 외치며 사회를 바꾸려 했죠. 하지만 1980년대부터 저항의 목소리는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잘못과 악덕을 비판하며 사회를 개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오에 대한 두려움은 내에 대한 갈망으로 대체되었고 사람들은 남들과 연결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게 됐죠. 이 변화는 SNS의 좋아요 문화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긍정적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남들에게 관심받는 한 방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빠 보인다는 것은 자기 보호의 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멜빌의 소설 속 필경사 바틀비의 하기 않기를 선호하겠습니다. 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열정은 의무가 되었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헌신적이지 않고 동료들과의 협력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하죠. 이 모든 스트레스는 결국 시근덕거림과 투덜거림으로 표출될 뿐입니다. 이렇게 긍정성의 문화는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군사를 찌웁니다. 부정적 비판은 적어도 깊은 곳에 있던 문제를 폭발시키고 상황을 폐지시키는 힘이 있지만 긍정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피상적으로 해나갑니다. 부정성과 마주치면 잠시 멈춰 고민하지만 모두가 긍정하고 동의하면 다음 단계로 거침없이 나아가죠. 이 모든 긍정적 태도는 결국 더 많은 일을 의미합니다. 긍정성의 첫 번째 인과응보는 바로 더 많은 노동입니다. 일의 속도를 올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열된 업무 목록의 다음 지점으로 활기차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익숙한 상황들만 반복될 뿐입니다. 과거의 모든 불평과 부정은 긍정성과 그로 인해 생겨난 군살로 대체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귀결은 우둔함입니다. 헤겔은 영혼이 부정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무를 때만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과 다름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빠른 진보와 중단 없는 긍정에 대한 고집에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민감한 시대에 모두에게 즉각 이해되지 않는 무언가를 환기시키는 것은 이제 예술가만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대학 강사들마저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 따라 평가되기에 감히 어려운 교재를 나눠주지 못합니다. 알 수 없는 외국어와 마주치는 것은 이제 자아에 대한 모욕이 되어버린 것이죠. 쉽게 소화 가능한 이유식 같은 학문적 내용만이 환영받는 현실입니다. 긍정성이 낳는 가짜 노동의 또 다른 측면은 포괄성입니다. 관리자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두의 의견을 묻는다면 직원들은 자기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며 직장 분위기는 긍정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수많은 회의를 유발합니다. 한 NGO 단체는 핵심 서사를 만들기 위해 직원 한 명이 1년간 다른 직원들의 의견을 압축하는 데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일일까요? 모두를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요? 긍정적 합리성의 핵심 원칙이 바로 포괄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아니요 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모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통찰력을 잃고 애초에 누가 우리를 대신해 이 모든 일을 만들어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포괄성의 또 다른 형태는 바로 참조 이메일입니다. 20세기에는 먹물 종이를 복제해 보관하는 것을 뜻했던 카본 카피가 이제는 불필요한 수많은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참조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메일에 파묻히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자신에게만 꽂히지 않도록 공유하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모든 이메일을 읽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긍정성은 우리에게 겉으로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은 더 많은 무의미한 일을 생산해냅니다. 마치 디젤 엔진 자동차를 모는 것이 당장은 나빠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거르지 않는 긍정성도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일 자기애로 부풀어 오른 조직에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구멍을 내지 않는다면 조직이라는 풍선은 계속 커지고 무의미한 가짜 노동으로 더 빵빵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늘 아니오라고만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을 더 얄팍하게 늘리기만 하는 강압적 긍정성에 한몫 보태지 않으면서도 예의 바르고 친근한 동료가 되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무의미한 일보다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데니스 뇌르마르크와 아네르스 포그 엔센의 가짜 노동을 통해 긍정이 지배하는 사회의 그림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짜 노동의 덫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부터라도 아니오를 말할 용기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세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